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하셨고 사단법인 GK 전략연구원 이사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저서로는 사이공 폐망과 내보의 적,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번영, 북한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핵 전략, 일본의 국가 전략과 안보 전략 등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이사님. 네. 여러분 우리 최병성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나 새삼스럽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어서 이 지금 탄핵 문제를 주변에 보게 되는 에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뭡니까? 탄핵을 찬성했거나 반대했거나 그런 정파적 이익을 가지고서 논의하는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최명선 변호사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탄핵이 단순한 결과가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체제 탄핵입니다. 왜 체제 탄핵이냐? 저는 이 탄핵 과정에 있어서는 이 촛불 집회를 통일 전선 세력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선전선동 공작이 들어왔습니다. 탄핵 결과로서는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들은 우리 최명선 변호사가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11월 14일이죠. 한창 탄핵 전국대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촛불이 횃불이 되어 있고 또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나라냐? 박근혜 퇴진. 이거 중고등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냐는 노래는 노래죠. 이거는 서울신문 등 국내 언론이 촛불 집회 공식 노래로 평가했던 노래입니다. 이 작사 작곡한 윤종환이라는 사람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된 자로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또 지금 폭력당의 후신 한민전이 지금 이어지는 반제 민전인데 이 한민전 창간을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촛불 집회의 공식 노래로 평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11월 달에 들어오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운동이 결성되면서 촛불 집회를 조직적으로 주도해 갔습니다. 그전까지는 대체로 민주노총 정의조 등이 중심으로 된 민중총궐기본부가 주도를 했는데 여기에 11월 9일이 되면은 1500세 개의 진보좌파 시민단체가 동참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막후에 있던 이적 단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이랑 남측본부도 있고 북측본부도 있고 해외본부도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연대 남측위원회, 이것도 이 단체도 북측위원회, 남측위원회, 회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한국대학생 총연합 모두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판결을 받았는데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이런 단체들이 촛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호들을 보십시오.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노동자가 주의된 세상.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삶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동진당 해산 반대, 거대한 횃불로 보수 세력 모두 불태우자. 중고성이 앞장서서 혁명정부를 이루하자. 이런 슬로건들이 촛불 시위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문제 결국에서 저희들이 공개한 데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전부 체제를 부정하는 고드지 않습니까? 중고성이 앞장서서 혁명정부 세워보자.
저 국회 앞에 지금 같은데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데 이런 중고생들이 어떻게 행정직을 시킵니까? 심지어 지금 뉴스타운 사진에서는 조선동당 다운 정도 촛불지에서 발견됐다 라고 지금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문제, 제도 통일에 대해서 저렇게 잔인한 포스터를 만들어서 내걸게 됐습니다. 이석기석 방문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에 있는 좌파 단체들만이 창단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과격파 노조가 창단을 했습니다. 이 일본의 과격파 노조는 자유민주주의 일본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추구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한 노조입니다. 저 깃발 사진을 보시면 깃발 보시면은 JR 총련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에 가시면 동일본 그 철도는 대개 상당 부분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침투해 있습니다. 회원수가 22,000명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치바는 여기에도 지금 도로치바는 일본의 그 주가코아라는 그야말로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해 있는 노조입니다. 열도 그 기차, 철도 기관사들이 중심이 된 노조인데 여기에 도로치바 위원장이 일본의 극좌파 신자의 공산주의자 주가코아의 실질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촛불 시위에는 11월 달에 들어와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기사가 동아일보의 이지훈 기자가 블로그를 통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이 블로그 기자를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가 다시 정식 기사로 실었습니다. 2017년 1월 30일 날에 날짜로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이지훈 기자의 글을 인용해서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은 중국 정부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전국 세계에서는 진실이다라고 이미 중앙일보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중국이 이토록 개입했을까 하는 문제는 바로 사드 배치 결정과 지소미아 결정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하고 지소미아 결정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억지력 강화도 있는 반면에 있고 또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이쪽 전 사령관 한 사람이 한국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을 때는 지금 지소미아의 경우는 북한보다도 중국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사일 방공 체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결정난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연동 작전을 펼치면서 잔인한 합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동북 삼성 지역에 위치해 있는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에 이것을 한국의 사드와 한국의 이지스와 일본의 또 그 S랜드와 일본의 이지스, 미국의 이지스함이 연계되어서 포착해서 중간에 격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하면 특히 이 동아시아로 파견되는 한국 유사시에 파견될 수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중국의 미사일부터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이번 사드 문제와 더불어서 또 최근에 지소미아 문제가 그런 연기냐 중단이냐 났을 때 미국 측에서 굉장히 이 전략적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거 볼 때 이 중국 측에서는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선동 공작을 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이제 이 문제는 미미한 문제가 되어서 제가 가능한 중요 시기에는 노동신문을 제가 하나하나 다 뒤졌습니다. 저는 북한자를 취급할 수 있는 그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을 제가 쭉 훑어보면은 자, 그럼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쭉 제가 보면은 북한이 비난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있습니다. 뭐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보면은
국내 문제는 아까 우리 최명승 변호사가 얘기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일당 해상 문제는 굉장히 대남 공작과 나중에 직결되어 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공격을 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이라는 얘기하고 나니까 북한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한 아주 소책자입니다. 평양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통일 대박론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입니다. 이 소책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짜 대통령이다 진리겨버리지 않으시고 나옵니다. 이미 이때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말하는 이 제도 통일은 체제 통일이고 법수 통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미 적대시하는 글들이 통일 대박론 서문에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이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도모하는 선전성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노동신문을 보게 되면 키 비주얼보다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해서 극악스러운 호전감, 전쟁감으로 비판하면서 이걸 지금 기사를 계속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참수학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미국과 연합해서 김정일 참수작전을 생각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제거하고 이후에 북한의 개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지를 내세워서 한 10년 정도의 북한을 어느 정도 통치를 하면서 점점 한국과 가까워지면서 통일로 간다. 아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툭하면 이 비난하는 그 기사가 나오고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이제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서 본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비난한 정책들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본격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시작하느냐를 보겠습니다. 대개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10월 초에 김정은이가 박근혜 정부 타격 선전 확대를 지시합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채널 A도 나와 있고 문화일보에도 보도된 기사입니다. 한참 후에 기사는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지면서 당시 통일전선부 부장이 박근혜 정부를 유신 독재와 결부시켜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유신과 결부시켜서 비난한 것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비난했습니다. 2012년도 대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유신을 결부시켜서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난하면서 남한에 있는 진보 세력들 연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 매체를 보게 되면 그 이후에 11월 달에 접어들면은 이제 유신 독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노동신문에 나오고 우리 민족끼리서는 잔악한 제2의 유신 독재가 부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마침내 반제민주는 대선 무효 정권 타도 경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탄핵 기니기는 2016년도에 접어들면은 본격적으로 저는 탄핵 기니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1월 6일 날 제4차 핵실험이 일어나고 2016년도 2월 7일 날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게 됩니다. 설 직전에 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서 박근혜 퇴진 반역 정권 타도라는 기사가 노동신문에 실립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직후에는 20일 날 6.15의 소중한 옥동자를 도륙낸 살인마귀라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사가 실리게 되고 2016년도 3월 21일에는 희망의 파괴자 박근혜를 하루빨리 탄핵시키자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논평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사가 아니고 논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이 기사를 싣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이전에 한국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진보 단체에서 진보계 정당 단체에서 청와대 인근에서 박근혜 그 대통령을 탄핵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공약으로 내고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말미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렇게 박근혜의 비극적 말로가 눈앞에 닿고 있다. 탄핵 대상 박근혜 정권을 갈아엎자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지금 했던 이벤트를 했던 단체의 장이 누구냐? 지금은 광복회 회장입니다. 김원영입니다. 뭐 그쪽 단체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는 함세웅 씨도 무슨 사람들 애국가도 부정합니다. 이런 기사에 다 신문사에 다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서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4월달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마침내 난수 방송이 재개됩니다. 난수 방송은 2000년도 6.15 공동선언이 난 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6월 24일 날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두 번째가 나오고 7월 29일 날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나우스 방송을 보게 되면 제가 27호 공장으로 저희들은 출원했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27호 탐사 대원에게 하고 이제 하면서 학습 교재 뭐 이런 뭐 그런 걸 알리면서 이제 뭐 236에 23, 456에 35 이런 식으로 5자리 숫자를 부릅니다. 음악을 넣어 김성 창가가 나오고 숫자를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9월 달부터는 21호 탐사대원으로 바뀌면서 10월 달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나우스 방송이 전개됩니다. 이미 처음에 나우스 방송이 나왔을 때는 정승 변호사가 설명을 잘 했습니다. 처음에 나우스 방송이 나왔을 때는 한국의 이쪽 분야 전문가들도 긴가민가했습니다. 이 10년 만에 나왔는데 이거 뭐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세워 나오면서는 중앙일보에서 이거는 구체적인 지령 하달이라고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달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정부 들어갑니다. 10월에 들어가면서 난수 방송이 횟수가 증가하고 간격도 짧아집니다. 대개 일주일마다 10월달, 11월달에는 일주일마다 난수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탄핵을 하는 선전선동지수가 급증합니다. 10월 30일 날 들어가게 되면 오면 전면이 전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선동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11월 12일 날에는 투쟁 단체들의 대우를 확대하라는 주장이 실립니다. 11월 12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3차 민중총을 걸기 100만 촛불이 모이는 그날이었습니다. 이 11월 10일 날에는 바로 일본의 극자 노조가 참가는 했던 날이 11월 12일 100만 촛불 집회에 일본 노조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이거 지금 12월 8일 노동신문인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언제 됩니까? 12월 9일 됩니다. 그죠? 하루를 앞두고서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 보십시오.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촛불은 여의도까지 불태울 것이다 하는 이런 급박성 기사도 이제 노동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소추안이 12월 9일 날 이제 가동되었습니다. 그죠? 12월 9일 공중쿠데타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끝난 후에는 이제 반역 정권을 끝장 낼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2017년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전민족적 투쟁을 선동합니다.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4대 매국 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고 선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벌떼같이 다 지켜야겠죠. 이것이 2017년 1월 1일 날 노동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바로 1월 1일 날에는 사회가 바라설 때까지 촛불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로 이런 이렇게 노동신문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0일 날 탄핵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최의성 변호사가 참 고생했던
그 지금 재판이 허무하게 선고가 인용으로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직후에는 파면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박근혜를 당장 체포구세라 하는 선전선동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박근혜 없는 봄이 왔다. 촛불이 해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격려의 기사도 실리고 또 장하거나 촛불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이런 또 비전의 경영도 노동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동신문을 통한 선전선동뿐만 아니라 또 비라를 통해서 선전선동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촛불 집회가 있을 때마다 시위를 선동하는 전단을 살펴했습니다. 그 전단의 문구를 살펴보게 되면 촛불 민심을 외면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이란 얼마쯤 뿌리적했습니까? 2016년도 1월달부터 2017년도 9월까지는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자, 17년 7월까지 얼마쯤 보도되겠습니다? 한 100만 생각하십니까? 100만, 150만, 200만, 250만, 241만 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보니까 언론에 찾아보면은 파주, 인천 이런 그 접경 지역에는 주택가에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이 이거를 신고 경찰하는 것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탄핵의 함의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참 이 촛불 시위가 열렸을 때, 또 박근혜 퇴진 집회가 열렸을 때는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고 남녀노소 많이 참가했습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해서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시기가 있을 때는 주도 세력이 무엇인지, 혹시 뒤에 막고세는 없는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구호들이 깔려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례가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 보십시오. 수도 사이공에서는 연일 자유를 외치는 반정부 시위가 이뤘습니다. 캐톨릭 신부들이 앞장서고 성녀들이 앞장서고 지식인들, 대학 교수, 대학생들이 앞장섰습니다. 그 사람들 반전 평화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반부패를 외치고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바랬던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왔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버리고 공산주의 사회가 왔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 최명선 변호사가 잘 설명했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요. 우리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문제를 이 정당들, 보수 정당들을 정신 차려서 정부적 이익에서 보지 말고 나라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체제수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에 대해서 참 경계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한 사회 다 국민들이 넘어갔습니다. 감성적으로 넘어갔습니다. 확인되지도 않고 국민들 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가십성 보도, 이런 보도 있지 않습니까? 5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아까 그 최명선 변호사 앞에서 저기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5분 났지만 그 5분을 났다고 보도된 것 자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5분구나. 내가 반성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세월에 많았다는 오늘 이 자리가 아무리 지금 어른들 다 찼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저는 그 언론의 날이라고 지금
우리 올리는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 제가 볼 때 더욱더 저는 우리 유튜브, 오늘 유튜브 와 계시는데 유튜브나 SNS 등 정확한 뉴스의 전달이 정말로 중요하다, 확산이 중요한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여론 조성이나 이 결집이 참 중요하고, 오늘 이 세미나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여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늘 개최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탄핵을 재조명했을 때 체제 탄핵으로 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신다면은 정치적 책임 문제가 나옵니다. 시도는 정파적 이익에서 정치적 불만에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큰 오류, 과오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런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가결과 책임 있는 주동 세력들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12구 공룡 쿠데타 또는 12구 정치 쿠데타로 우리 정치학자들은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모신 핵심 보좌관들 체제 탄핵을 강가했지 않습니까? 3월달에 이미 들어오면서 이렇게 탄핵 문제 북한에서 정리되고 있는데 왜 이 문제를 그렇게 어떻게 밖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제 의견입니다. 저는 7월 중순에 대통령 모시다가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 볼 때 이런 문제들은 청와대에 있는 핵심 보좌관들이 반드시 이걸 간파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책임 문제가 따라야 것입니다. 그리고 체제 탄핵이라면 보수의 혁신이부터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혁신이 바로 탄핵의 재조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특히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좌파 권력대 자유민주시민 세력 간에 우리가 지금 체제 전쟁 중이고, 통일전선 세력 대 태극기 외국 시민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체제 전쟁 중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한 대통령 탄핵 문제를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좀 우리 자세를 가다듬고 또 가까운 정치인들에게 좀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일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